안녕하세요, 어머니. 자, CJ 옷쇼핑,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칼럼 벌써 진행되고 있는지 제법 오래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교육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한 주마다 한 번씩 생생한 교육 정보를 전달하는 사회탐구 강사 반주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어머님들께서 너무나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또 지금쯤 하도 제가 어머님을 부르짖으니까 서운해하고 계실 우리 아버님들 같이 궁금해하셨죠?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2주 동안 그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정의의 부분에서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부모님들의 너무나 많은 오해 한 가지 제가 깨트려 드려야 될 텐데 바로 자기주도 학습은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 혼자 스스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어떤 형태의 도움도 받아선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나요? 바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오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생이 스스로 주도하는 것도 맞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도 맞지만 이때 어떠한 교육자의 조력을 받을 것인지 혹은 어떠한 교육 부자재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모두 자기주도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 자기주도학습은 언제부터 가능한 건지 궁금하셨나요? 물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너무나 주도적이어서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주몽처럼 스스로 척척 해결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평균 10세 전후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어야만 비로소 학습의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되고요. 무엇보다 주의할 것은 나는 뭘 할까? 나의 목표는 뭘까? 내 꿈은 뭐지? 난 어떤 사람인 걸까? 라는 의문도 차츰 이때부터 답을 찾아가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아이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아이는 10세보다 조금 전 혹은 어떤 아이는 10세보다 조금 후에 형성이 되어 가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아는 것들이 생겨나는 초등학교 중반 무렵이 되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자기주도 학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너무 성급하게 너무 조급하게 아이를 몰아붙이지 않도록 조금만 주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주도학습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이야기죠. 자,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필요성도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것, 바로 아이가 자신만의 노하우와 또 학습법으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적고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네? 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낙담을 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고 역경을 헤쳐내서 목표까지 도달하는 힘, 그 힘 자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의 최대 매력입니다. 아마 부모님들 알고 계실 거예요. OECD 국가의 청소년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소년이 너무나 슬프지만 자살률이 1위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주도한다라는 자기 주도적 측면, 바로 이것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의 자녀는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 주도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이제 네 번째로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과 아동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다룰 이야기도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공부 시간에 부모님께서는 독서를 한다든지 혹은 비슷한 유형의 공부 활동에 동참을 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매우 긍정적인 방식인데요. 이때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은 아이가 공부하는 방문 앞에서 어머님이 아이가 함부로 방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지켜서면서 독서를 하신다. 이러면 이거는 사태 심란한 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이의 공부 시간 부모님께서는 함께 자유로운 독서를 병행하시고 늘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렵지만 이 어려운 것이야말로 왕도라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날의 일을 미루지 않고 그날 할 수 있는 아이로 지도해 주시고요. 미리 시간을 정해서 휴식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법 중 하나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시간을 정해서 휴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대체로 수면을 취하기 직전에는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혹은 각종 기자재를 쓰는 것은 조금 줄여서 책을 읽는 형태의 공부 위주로 끌어내 주시고요. 낮 시간이나 밥을 먹기 전후 바로 이런 시간에는 사실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종 기자재, 컴퓨터나 인강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이 아이의 여가 시간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가 시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세요. 이것도 역시 자기 주도적 아이로 키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대해서 믿어주세요.
믿는 사람, 믿음을 받고 자란 사람,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 삐뚤어질 확률이 대단히 적다라는 것은 이미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죠. 아이에게 무한한 믿음과 애정을 주시고요. 단지 그것이 너무 심하게 창조적일 경우에는 조금의 조언을 해주세요. 아이들은 마치 애완동물과 같은 면도 있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본능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이때 아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에만 국한되는 것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중학생이 되어도 고등학생이 되어도 영원히 자녀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나무며 꽃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않으신다면 왜 너는 좀 더 자기 주도적이지 못하니? 라고 야단을 칠 것이 아니라 어째서 저 아이가 좀 더 자기 주도적이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분석하고 해결책을 고민해주는 그런 따뜻한 부모님의 역할 아마 잘 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